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리뷰에 임하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그 이유 바로 제 옆에 있는 차 때문입니다. 살면서 이런 차 언제 또 한 번 만나보겠어요. 그만큼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포르쉐 최상급 라인업이죠. 911 GT3입니다. 제 옆에 이 파란 색깔 GT3 너무나도 이쁘게 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데 벌써 보기만 해도 흥분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911 GT3 앞모습입니다. 단번에 포르쉐임을 알게 하면서도 몇 세대에 걸쳐서 완성도를 높인 디자인 퀄리티가 일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차는 911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에 위치해져 있는 트림답게 곳곳에서 흠잡을 곳 없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 완성도 흐름을 보여준다. 균형감에 있어서도 말이죠. 각 세부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이 커다란 눈망울 초롱초롱 빛나죠. 너무나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안쪽에 블랙으로 마감을 해 놓은 것도 그렇고 각 세부적인 크롬 라인이라든지 디테일 요소가 끝내줍니다.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헤드램프, 게다가 이 안쪽에 파란 띠까지 둘렀어요. 더욱더 시선을 또렷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덕트가 뚫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요. 심지어 이 안쪽 덕트의 그물망 모양 역시 상당히 견고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장, 이 방패 햇빛에 비치니까 너무 눈부셔요. 진짜 너무나도 이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가운데를 또 깊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을 넣어서 한결 더 입체적인 모습을 자아냈고요. 참고로 요거 경량화에 상당히 신경을 쓴 보닛답게 다 카본 파이버로 제작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도 무게를 꽤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범퍼 모양 한번 볼게요. 우선은 스포츠카답게 지상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담배값 하나 정도 세우면 딱 알맞은 정도의 상당히 낮은 지상고를 보여주고, 물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GT3라고 해서 막 어딘가 우락부락하고 막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빨아들일 것만 같은 막 큼직한 뭔가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앞모습 범퍼가 단정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교를 부리진 않았고요. 깔끔하게 최대한 넓어 보이는 형태로 입체적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죠. 이 안쪽에도 얇은 방향지시 등을 하나 추가해 놓았고, 하지만 공기 구멍은 다 뚫어져 있어요. 가장 바깥쪽 보조개에도 그 안쪽에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위치에는 엄청난 양의 바람을 빨아들일 만한 공기 구멍이 다 뚫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옆모습은 911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죠. 역시 유연하게 흐르는 곡선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우선 오른쪽 팬더 부분에 G9가 위치해져 있고, 그 다음에 휠 너무 예뻐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Y스포크 타입의 살이 아주 얇은, 게다가 센터락 타입의 휠을 장착이 되어져 있죠. 무려 20인치에 달합니다. 요 안쪽에 노란 색깔 바나나 보이시죠? 그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디스크 역시 엄청나게 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카본 세라믹 바탕으로 포르쉐가 자랑하는 가장 지능화된 브레이크 시스템 매칭이 되어져 있고, 255, 35 사이즈가 매칭이 되네요. 뒤쪽은 조금 더 크겠지? 맞아요. 예, 뒤쪽은 확실히 큽니다. 300mm가 훌쩍 뛰어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 낮은 지상고를 바탕으로 이 위쪽에는 카본 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게를 또 그 다음에 강성까지 높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뒤쪽으로 쭉쭉 넘어와 볼게요. 우선 여기 도어 캐치 부분 신형으로 오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포르쉐 차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에어로다이내믹을 고려해서 키를 열었을 때만 살짝 틸팅 방식으로 나오는 히든 타입을 사용을 했어요. 뒤쪽으로 쭉쭉 넘어오시면 역시 이 빵빵한 팬더 보세요. 솔직히 이 프레임 앵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포르쉐는 미쳤다 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죠. 네, GT3 역시 상당히 넓은 이 팬더 엉덩이 볼륨을 자랑합니다. 에어덕트가 측면에 뚫어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매끈하게 처리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별도의 공기 구멍은 없다라는 점, 다른 슈퍼 스포츠카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그냥 매끈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GT3의 핵심이 되는 바로 이 부분,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형체 보세요. 제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GT3의 진짜 멋은 뒤태에서 나온다라고 과감하게 당차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정형 리어 스포일러,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부분이죠. 스완넥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상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런 고정형 스포일러가 있으면 괜히 좀 위압감도 들고 저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GT3는 확실히 달라요. 하나의 조형미를 갖춘 너무나도 아름다운 디자인의 구성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도 상당합니다. 기존 911 터보 S에 들어가 있는 것과는 뭐 잽도 안 되고요. 심지어 뭐 애프터마켓 제품과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죠. 게다가 이 리어 스포일러는 포르쉐에서 GT3만을 위해서 독자 개발한 만큼 공기 역학, 이 기능적인 요소도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해냅니다. 심지어 다운포스 시속 200km 이상에서 무려 380kg이 넘는 어마어마한 바람의 힘으로 공기를 꽉꽉 눌러주고요. 차를 더 안정적이게 만드는 1등 공신이죠. 게다가 기존의 GT3와 비교해서는 무려 2배나 다운포스 기능이 높아졌다고 해요. 보통의 고정형 이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이 지지대가 요 안쪽에 마감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반대쪽으로 바깥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을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조형미적으로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 요 위쪽에 넣었을 때 저는 아주 인상적이면서도 상당히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스포일러 4단계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쪽에 나사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 오너가 된다면 다양한 각도에 맞춰서 다운포스 능력을 한번 체감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조금 더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면 이 4.0이라는 음각으로 또 레터링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액체류를 넣을 수 있는 키트 정도로만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선을 내려가 보면 91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가늘고 긴 이 와이드 형태의 마치 우주선 모양의 이 테일램프 등 볼 수가 있고요. 방향지시 등도 입체적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길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포르쉐 블랙으로 처리한 이 양각 레터링, 그 다음에 이 GT3를 알 수 있는 요 배지, 뭐 거창하게 뭐 911 까레라 4S 타르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GT3 하나만 딱 놓고 봐도 차 좀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이 차를 뒤에서 봤을 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조금 더 거리를 멀리 두고 가야 하는 요 핵심 포인트 GT3 레터링도 깔끔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범퍼에서도 아주 인상적이고 감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형 911 그래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사람 눈이 참 간사한 게 GT3 범퍼를 보면 또 터보 S 눈에 안 들어와요. 예, 참 신기해요. 사람 눈이라는 게. GT3 범퍼 가장 완벽하게 디자인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기능적으로 이상적인 이 균형, 비례감을 구현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번호판 위치가 정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고, 요 안쪽으로 깊게 굵게 홈을 파 놓아서 끝까지 뻗어서 마련을 해 놓았죠. 그 다음에 살짝 보조개도 포인트로 넣었고, 후방 반사등의 위치라든지 이 디퓨저의 형상까지 디자인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예술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디퓨저 역시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이 범퍼와 연결해서 붙인 게 아니라 또 한 번 덧대 놓았어요. 이 부분에서도 이 포르쉐 개발자들이 그냥 깊은 핀만 넣지 않고 실제로 에어로다이내믹에 가장 큰 역할을 해내는 이 하부의 요소답게 굉장히 많은 개발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배기구는 요 가운데 두 발로 위치해져 있고, 이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건 제가 주행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도 에어덕트가 뚫어져 있어요. 요런 몇 가지 포인트 디테일 요소가 기존 911 터보 S까지도 완전히 눌러버리는 이 GT3만의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 스타일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네, 911 GT3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나 형태는 익히 알고 있는 이 신형 911 시리즈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가운데 원형의 5개의 계기판 각각의 위치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가운데에는 아날로그 바늘을 사용하죠. 양쪽에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계기판의 시야입니다. 정 가운데 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양 옆의 원형만 보이고요. 가장 끝에 위치해져 있는 표시
보시는 이 스티어링 휠 손잡이에 잘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아요. 예, 시간이라든지 외기 온도, 그 다음에 뭐 기름 게이지 같은 건데 조금 더 고개를 이렇게 안쪽으로 쳐다봐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선을 살짝 오른쪽으로 두면 이 센터 페시아 모니터 와이드 형태로 큼직하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깊게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햇빛이라든지 전체적인 난반사도 적고요. 심지어 이 안쪽 그래픽도 훌륭합니다. 타일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기 잘 좋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꽤 많은 기능들이 타일 형식으로 있는데 뭐 스포츠 크로노라든지 이 차의 주행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는 뭐 차량 탭이라든지 다양하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다라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조명, 무드 등 컬러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제 역할을 잘 해낸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면 이 센터 터널로 넘어가기 전에 이 위쪽에 토글 버튼이 위치해져 있죠. 가운데 비상등을 비롯해서 서스펜션, 그다음에 프론트 앞쪽에 지상고를 높였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다음에 ESC 오프 기능, TC 오프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무시무시한 버튼들이죠. 네, 공도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트랙에서 꼭 잘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위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송풍구는 생각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요. 센터 터널은 역시 깔끔하게 매칭이 되어져 있죠. 공조장치 버튼이 바닥에 누워져 있는데 변속 레버에 가려져서 쉽게 조작이 주행 중에는 그렇게 뭐 뛰어나다, 직관성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T3의 핵심은 바로 이 변속 레버 디자인에 있어요. 원형 마치 우리 수동 변속기를 연상케 하는 이렇게 스웨이드 타입의 부츠 타입으로 또 마감을 해놓았고, 감성 마력도 꼼꼼히 챙기는 포르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PRND 우리가 흔히 아는 7단 DCT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조작을 하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이 수동 변속기의 느낌을 최대한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버튼을 누르면서 단수를 내리는 건데 이 누르는 게 약간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감각은 아닙니다. 레몬 컬러의 GT3, 또 이렇게 운전자, 오너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도 탑재가 되어져 있죠. 아래쪽에는 열선 버튼, 아주 간단한,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정도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컵홀더는 딱 한 개만 센터에 놓여져 있고 그 외에 별도 컵홀더는 이렇게 조수석을 위해서 틸트업 방식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아직도 포르쉐가 이 방식을 고수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좀 올드하지 않나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콘솔 박스는 스포츠카임을 감안하더라도 역시나 좁습니다. 예, 심지어 단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짐을 넣기에는 좀 힘들겠다. 반지갑도 잘 못 넣을 것 같아요. 휴대폰 하나 정도 넣을 수 있겠다. 예, 대신 USB-C 타입 2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별도의 이제 크로노 역할을 하는 시계도 가운데에 마련이 되어져 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로 손에 쥐는 맛이 훌륭합니다. 패들 시프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져 있는 것도 다른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져 있죠. 이외에 GT3가 보여줄 수 있는 소재 향연도 놀라운데요. 먼저 이 지붕이라든지 이 등받이각, 또 이 발 받침 쪽, 허벅지,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이 대시보드 아래쪽 마감 품질까지 전부 다 고급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 끝에는 버킷 시트를 또 적용을 했고 가죽의 느낌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짱짱합니다. 예, 요런 부분 일체형이죠. 헤드레스트 GT3 자수와 함께 파란 색깔 스티치까지 둘렀어요. 요런 부분 소재나 마감 퀄리티에 있어서는 더없이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카본 소재는 요 안쪽에, 그 다음에 대시보드 상단 도어 트림 일부에만 군데군데 포인트를 넣어서 과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히 잘 매칭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동 버튼 왼쪽에서 누르는 것이고요. 조금 더 GT3만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면 풀 버킷 시트를 옵션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뒤쪽에도 롤 케이지 바도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멋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옵션 사양인 풀 버킷 시트도 앉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트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충분히 몸을 잡아주는 지지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도심 속 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편안함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다 비슷할 거예요. 네,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하잖아요. 네, 저도 그거 만들어 봤을 때 GT3 이 뒤쪽에 롤 케이지는 그래도 넣지 않을까.
그게 또 멋이거든요. 어차피 2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타는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짐 정도 간단히 가방 정도 툭툭 넣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GT3 타는 거 이 차 갖고 마냥 도심만 달릴 소비자는 없을 것 같거든요. 서킷 달려야 되잖아요. 예, 롤케이지바 추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르쉐 911 GT3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수평대양 6기통이죠. 4.0L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보기 드문 아주 귀한 녀석이에요. 여기에 포르쉐가 가장 잘 해내고 있는 7단 PDK 변속기가 맞물리는데요. 그 결과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47.9kgm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약 3.4초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뭐 전기 에너지의 힘을 가득 빌리는 타이칸 터보와 맞먹어도 전혀 부족함 없는 수치이죠.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특히 이 숫자로만 보면 기존의 GT3와 그렇게 크게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출력 한 10마력 정도, 토크도 1kgm 정도 오르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데, 하지만 포르쉐는 이 신형 GT3를 내놓으면서 숫자에 집념하지 않겠다, 조금 더 완벽한 주행 퀄리티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쪽 서스펜션 기존의 맥퍼슨 스트럿이 아니라 WC 본으로 바꿔 넣었고요. 그 다음에 경량화에 엄청난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에어로다이내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와인딩이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역동적인 주행을 이어나갈 때 밸런스 완성도라는 부분에서 크게 개선점을 이뤄낸 게 바로 이 신형 911 GT3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뉘르부르크링 랩타임에서 드러났죠. 전작에 비해서 무려 17초나 단축이 됐어요. 예, 이거는 출력 갖고는 전혀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이 수치가 아니거든요. 출력 외에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과 합을 맞추는 각종 기능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포르쉐 차들을 타면서 아쉽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사운드였는데요. GT3는 다릅니다. 이 차 만들려고 다른 포르쉐 소리 다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뒤에서 하염없이 웅웅웅웅 거리면서 울려 퍼지고요. 그 공명음이 각종 패널이나 셋이나 부딪히면서 또다시 소리가 증폭돼서 나타나는데, 와, 정말 황홀합니다. 미쳤어요. 시속 40-50km에서 그냥 주행을 이어나가도 이런 소리가 나면 고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날까? 사운드에서 엄청난 위압감과 함께 또 깊은 매력,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을 선사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확실히 911 터보보다도 하드코어에 초점을 맞춘 정말 슈퍼 스포츠카 영역에 들어가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량화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인지 각종 셋이나 지금과 같이 약간 B급 도로가 연상되는 곳에서도 이 서스펜션의 흐름, 노면의 변화를 어김없이 운전자 엉덩이 끝으로 온몸으로 진동으로 전달해 줍니다. 지금과 같이 코너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타이트하게 돌아나가는 순간에는 정말 무슨 내 서킷에서 정말 잘 만든 고성능 이 경주차를 모는 것 같은, 스토카를 모는 것처럼 아주 가벼우면서도 날렵하고 또 경쾌한 움직임을 선사해 줍니다. 조금 더 가속 페달 한번 밟아 볼까요? 참고로 이거 노멀이에요. 노멀이 이 정도 파워를 내줍니다. 진짜 차가 가볍다라는 거를 운전자가 코너 한 번만 돌아도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911 터보 S가 좀 더 이 진중하게 무겁게 깔아 앉으면서 완벽하게 코너를 탈출해냈다면, 얘는 살짝 날티나면서도 진짜 경주차의 느낌 그대로 재현을 한 양산형 로드카에 복원을 해 놓은 느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이 차 1400kg대에 향합니다. 1.5톤이 채 되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엔진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볍고 경쾌하게 운전자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을 안겨다 주는 게 911 GT3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다운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넘어가는 순간에도 진짜 미쳤어. 굴곡을 이렇게 잘 흐르면서 노면을 타면서 운전자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 이 무게 경량화가 주는 느낌이 엄청 좋네요. 예. 말도 안 되는 코너링 가속감을 또 선사를 해줍니다.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또 울려 퍼지고, 야,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재밌게 이 굽이치는 산길을 통과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몸무게, 거기에 에어로다이내믹 수준, 성능 향상을 바탕으로 포르쉐가 자랑하는 모든 최신 기술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뭐 PASM, PDCC 제가 제일 좋아하죠. 이를 바탕으로 토크 벡터링 시스템 역시 코너에서 기가 막히게 감아 돌아나가는 능력을 보여주고요. 완벽하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단연코 포르쉐 라인업 중에 최상위 운전 즐거움을 선사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911도 워낙 좋았죠. 게다가 터보 S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지만 얘는 또 달라요. 예, 완전히 다른 어나더 레벨에 있는 차가 맞고요. 무게가 얼마나 가벼우면 이렇게 경쾌하게 드러나갔다 나오는데도 차가 전혀 불안함 없이 아주 깔끔하게 통과를 해내요. 세시 강성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꺾을 때 이 차에 가해지는 과도한 이 물리력을 무시하는 듯한 주행 퀄리티 감각,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아. 어떻게 리뷰를 못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진짜. PDCC 말할 것도 없죠. 예. 지금과 같이 빠르게 튀어나가다가 브레이크 쫙 밟아주면서 9rpm 치면서 다시 소리 내지르고 코너 한번 싹 말아 들어가는 이 느낌. 굳이 패들 시프트는 트랙에서만 쓰시고요. 지금과 같이 이런 굽이치는 산길에서는 가속 페달 양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차가 911 GT3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차 레드존 9000rpm에 향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RPM 게이지 10,000rpm까지 찍혀 있거든요. 그만큼 차의 능력은 지금도 한참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하드코어 영역 그 이상의 속도에서 밀어붙이면서 달리는 거는 트랙에서 하시고요. 이런 국도에서는 조금의 속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미있게 엄청난 매력으로 운전자에게 말도 안 되는 정말 경악스러운 가속감과 감탄사밖에 흘러나오지 않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911 GT3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행 모드에서도 한번 달려볼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노멀과 스포츠, 트랙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모드까지만 놓고 달려보도록 할게요. 트랙 모드는 이 자세 제어 장치도 어느 정도 꺼지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국도길에서는 저는 스포츠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변속 타이밍까지 운전자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두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코너를 타이트하게 돌아나가 보도록 하죠. 계기판 양 끝에 굉장히 화려한 레벨미터 게이지가 드러나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란색 컬러 같은 경우는 경주차 포르쉐 모터스포츠 경주에서 사용했던 컬러를 그대로 활용했다라고 하죠. 일단 사운드 진짜 미쳤어.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날렵하게 날티나는 911 본연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와, 경주차라고 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분히 GT3다운 GT라는 배지를 붙일 만한 그 명예 충분히 갖고 있다. 운전자에게 말도 안 되는 감동을 선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 911 GT3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2억 2천만 원대부터 출발을 하죠. 다른 911 시리즈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금액대에 위치해져 있는데 글쎄요, 저는 결코 높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가성비 좋은 차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11의 영역을 벗어나서 슈퍼스포츠카 그 어딘가에 위치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퀄리티와 주행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모터스포츠의 뿌리를 두고 있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맥라렌이라든지 그들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소 이 차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향해 있죠. 기본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메인터넌스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 차는 가성비 좋은 차가 맞습니다. 네, 2억 2천 충분히 지불해도 전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그 값 이상으로 뽕을 뽑아내는 게 포르쉐 911 GT3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11 GT3 오늘 하루 종일 또 운전을 해보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갯길을 우당탕탕 내려가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결론은 포르쉐 기술력의 정점에 향해 있는 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길은 너무나도 아깝다. 무조건 트랙 끌고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듭니다. 911 너무 좋죠. 뭐 까레라 4S, 타르가, 까브리오 다 너무 좋죠. 뿐만 아니라 터보 S도 더 좋죠. 하지만 그 정점에 향해 있는 차는 단연코 GT3이고 GT라는 배지의 명성에 걸맞는 역할을 신형에서도 충분히 해낸다. 그 핵심에는 경량화,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내믹이 있고요. 주행 퀄리티 완성도가 뒷받침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T3의 한계를 넘을 차는 신형 GT3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또 드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늘 항상 아쉬워했던 포르쉐 특유의 사운드, 이 차를 통해서 완벽히 재정립했다라는 거. 이제는 어느 곳 하나 깔 게 없는 2억 2천 암만 다시 생각해도 가성비 훌륭한 차예요. 싸요. 더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족스러운 진짜 리뷰를 넘어서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차가 바로 이 포르쉐 911 GT3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고 훌륭한 차를 몰아볼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아름다운 GT3와 함께 와인딩 코너 한 번만 더 타볼게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